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범덕 TV 세상. 오늘은 31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커피하우스입니다. 커피, 다들 즐기시죠? 커피의 원산지는 에티오피아라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하라르라는 지역에서 코페아 아라비카라는 풀이죠. 풀을 경작을 해서 여기서 인제 카페인 성질이 나와서 커피가 됐다고 그러는데 2014년 6월에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 코페아 아라비카라는 이 풀의 유전체를 분석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어떤 면에서는 카페인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효소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사실 이것은 한 식물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수렴 진화라고 그래서 조상이 다른 생물체들이 서로 어떻게 교섭이 돼서 새로운 종류가 나오는,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한 유전 물질을 내오는 쪽에서 이 카페인 형성 효소가 나왔다니까 한 식물의 종류로만 이게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개의 식물 종자로서부터 카페인이 나올 수 있도록, 그중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코페와 아라비카라는 식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왔는데 이것이 커피로 돼서 이제 확산이 돼서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커피는 대개 19세기, 20세기에 이 오묘한 맛이 잘 됐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렸을 때 처음 아버지 따라서 다방에 가서 커피 맛보신 분 기억하세요? 커피가 어른들이 즐겨서 아주 맛있는 줄 알고 먹었다가 대부분 아마 실망을 했을 겁니다. 아니 무슨 맛이 이래? 응? 쓰고 텁텁하고, 아니 이걸 왜 어른들은 좋아하지? 달콤한 밀크나 이런 설탕물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6세기, 17세기 이 커피가 나왔을 때 되게 사람들은 이거 왜 먹나 그랬지만, 다만 커피를 마시는 공간, 거기가 좋아 가지고 그래서 새로운 공간 때문에 그 커피를 했었는데 그것이 인제 점점 발달돼서는 커피 맛에 이제 이게 매료가 돼서 커피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제 커피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니까 17세기에 영국 에드워즈라는 상인이 이 터키 쪽에 갔을 때 터키 쪽에 시시리아 출신의 어떤 하인,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라스파스쿠아 로제라는 사람이 이 바리스타 노릇을 했는데 이 사람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옵니다. 런던에 와서. 에드워즈가 자기 친구들, 손님들한테 이 로제를 시켜서 커피를 대접하죠. 근데 커피를 대접하는 로제가 보니까 이거 장사 되겠는걸?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마 노예 관계는 아니었던 것 모양입니다. 아마 계약 관계로 와서 심부름을 하는, 말하자면 종사원이었는데 자기 혼자 독립을 했는지 또는 에드워즈의 동업을 받았는지 에드워즈라는 상인집 근처에 창고를 하나 빌려서 커피집을 냅니다. 이게 세계 최초의 커피 하우스입니다. 1652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우후죽순처럼 돼서 1660년대에 런던에만 이게 상당히 늘어나서 1000여 개가 넘고 지금은 말할 수 없이 커피점이 늘은 거죠. 그만큼 상당히 이 커피가 주는 매력, 그다음에 공간, 그런 것들이 어울렸던 거 봅니다. 이 커피 하우스가 그러면 어떤 면에서 기여를 했느냐? 당시 영국을 풍미하고 있던 계몽주의 사상에 상당한 영향을 줬답니다. 왜냐하면 여기 커피를 마시면서 이 공간에서 어떤 면에서 상업적이면서도 예술적이고 문학적인, 문화적인 그러한 공론의 장이 쌓여 가지고 어떤 면에서 상당히 커피 하우스에
성행을 이끌었답니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다양한 분야, 다양한 업종이 나오게 됐답니다. 특히 이 커피하우스에서 당시 영국에는 보험회사, 또 어떤 면에서는 도박, 또 정치 공론장, 또 매춘도 했다는 것으로 보면 상당히 다양한 계층들이 모여서 여기서 이 커피를 즐겼던 것 같습니다. 특히 로이드 보험회사라는 세계적인 보험회사는 해운업자들이 이 커피점에 다시 모여가지고 자기들에게서 뭐 선박에 드는 보험이 이때 처음으로 시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커피집에서 나온 아주 유명한 회사가 보험회사입니다. 그런 걸로 보면 얼마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커피하우스에서 얘기를 했느냐. 그래서 여기를 평등한 민주 공간으로 이게 올라서게 됩니다. 여기는 시인, 귀족, 그리고 주식하는 사람, 그리고 뭐 배우, 사업가, 과학자, 그 여자하고 노동자는 모두 오게 했답니다. 그 파리의 살롱은 여자들이 많이 드나들었는데 영국의 이 커피하우스는 좀 그런 게 완고했던가 보죠. 그리고 입장료를 1페니 받았다는데 1페니가 당시로는 뭐 중산층은 괜찮은데 노동자한테는 부담이 됐던 모양입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평등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어떤 면에서는 18세기 유럽인의 중산층이 가장 평등한 공간으로 커피하우스가 자리 잡았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영국의 상류층에서 커피하우스를 비판했습니다. 이게 너무 퇴폐적인 거 아니냐, 좀 문란하지 않느냐, 또는 나태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태한 이런 것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생산력을 가져온 생산적 도피입니다. 오늘날 휴가라는 게 마냥 내버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피로를 풀리고 재충전해서 다시 생산성을 높이는 거. 그러니까 커피하우스가 어떤 면에서는 나태한 사람이 도피처가 아니라 거기서 휴식을 쌓았고 거기서 기탄 없이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새로운 생산력의 토대로 올라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탄생되는 것이죠. 옛날에 뻔한 기업이나 또 종교단체 또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주 뭐 예측 가능한 것들은 우리가 필요 없고, 새로운 것들이 탁 나올 때 이런 것이 어떤 면에서 아이디어로 떠오르는 커피하우스의 새로운 공간이 보험회사 또 뭐 여러 가지 업종으로 발전을 하게 된 원동력이라고 스티브 존슨은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